다음 세대 사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구티비 선교방송교회 장지교회를 소개합니다. 목회자와 평신도, 신학생들이 계속해서 명성교회 세습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 취임 2주 만에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독교와 천주교 등 7대 종단이 참여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구세군이 HIV 감염인과 소외 이웃을 위해 따뜻한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통해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뤄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구티비 선교방송교회 장지교회가 그 주인공인데요. 홍승영 목사가 부임한 이후 주일학교가 크게 부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1년 홍승영 목사가 부임했을 당시 장지교회는 출석교인 100명에 청년의 수는 2~3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일마다 작년 700여 명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됐고 특히 청년은 200명이 출석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비결을 묻는 질문에 홍 목사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려고 늘 노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다니고 싶은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사역을 마치고 나면 재미있었다가 아니라 보람이 있었다가 아니라 그 종합적으로 참 행복한가 제가 이걸 많이 묻습니다. 물론 늘 그렇게 즐거울 수만은 없죠. 고생도 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해서 마음에 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성경적 의미가 저희가 성경적인 사역을 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성도들이 그 뒤에 그 일을 추억하면서 또 행복해요. 홍승영 목사는 장지교회로 부임하기 전 20년 가까이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을 해온 교회 교육 전문가입니다. 홍 목사는 장지교회에 부임한 이후 어린이뿐 아니라 청년 세대까지 사역을 확장했습니다. 장지교회는 입시나 고시 준비로 바쁜 청년들에겐 교회 봉사를 잠시 쉬도록 권유합니다. 최대한 학업이나 시험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개인적인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기간에 따야 되는 어떤 자격증이나 시험, 점수 이런 것이 있으면 교회 사역을 웬만큼은 다 정리하도록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할 일을 너무 오랫동안 학교 때문에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역을 못 맡기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힘들고 그러니까 한 번에 붙어라. 교회의 이런 방침 때문인지 장지교회 청년들 중엔 중요한 시험에 합격한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홍 목사는 청년들이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장지교회는 앞으로 홀로 성장하기보다 지역교회들과 함께 연합과 일치, 나눔의 사역을 해나가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는데요. 다음 세대를 통해 건강한 미래를 세워가는 장지교회의 섬김이 지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과 관련한 반대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신학생을 비롯해 평신도들도 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 취임 2주 만에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생들이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철회하라 세습, 응답하라 총회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매일 같은 시간 연속해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교회 세습은 한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교회 전체의 공교회성을 무너뜨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예수를 주로 삼은 이들의 고백도 아닐 뿐더러 종교개혁의 정신과도 위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명성교회 세습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합니다. 목회자와 평신도들도 반대 의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교회 세습 반대운동연대를 주축으로 이루어지는 릴레이 피켓 시위는 매일 1시간 동안 침묵 시위 형식으로 진행되며 방인성 목사와 손봉호 교수 등 교계 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총회가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지적하며 총회 본부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총회가 그 법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재판을 통해 가지고 잘못이라는 걸 선언해 주셔야죠. 한편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가 취임한 지 약 2주 만에 명성교회 당회 명의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명성교회는 입장문에서 교계 안팎계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김하나 목사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많은 분들의 염려와 걱정이 한국교회와 명성교회 교우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믿음의 온전함을 더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협의회는 이날 20년간의 역사를 돌아보고 협의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축사를 전한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모든 종교가 방법은 다르지만 생명과 평화, 사랑이란 공통가치를 추구해왔다며 더 밝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힘써달라고 격려했습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김희중 공동대표의장은 종교인들이 함께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종교 문화를 꽃피우도록 노력하겠다며 종교 화합을 위한 다짐을 전했습니다. 기독교 측에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엄기호 대표회장이 참석해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한반도를 평화롭게 가꾸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종교 간 교류를 위해 기독교를 포함한 7개 종단 지도자들이 모인 종교연합기구로 매년 종교문화축제를 여는 등 종교화합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구세군이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HIV 감염인과 함께하는 김장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행사엔 HIV 감염인과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구세군 보건사업부 이재성 사관은 이번 행사는 소외이웃의 김장김치를 나누는 것뿐 아니라 HIV 감염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자 마련됐다며 행사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재성 사관은 함께 식사를 하거나 악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통해선 HIV에 감염되지 않지만 사회적 편견 때문에 HIV 감염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오늘 행사에서 함께 김장을 한 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장 행사에 참여한 한 HIV 감염인은 그동안 가족과도 떨어진 채 홀로 지내다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 김장을 하니 즐거웠다며 덕분에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만들어진 김장김치 800포기는 HIV 감염인과 독거노인 등 약 300명의 소외이웃에게 전해질 예정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 청원과 관련해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8년간 중단됐던 임신 중절 실태 조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청와대의 이번 의견은 지난달 29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도입이 필요하다는 청원글이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나온 겁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과 사유에 대해 파악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답변에 여성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낙태 현황 파악과 제도 개선을 언급한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인 답변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청와대 답변은 긍정적이지만 낙태가 불법인 현 상황에서 실태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진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우회 김진선 팀장은 현행법으로 피해를 보는 여성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 개선 전까지 한시적으로 처벌을 적용하지 않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희망 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고 기준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받는 고교 학점제가 2022년부터 시행됩니다. 교육부는 고교 학점제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학점제 도입 준비를 위한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를 지정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고교 체제를 개편하고 대입 제도를 개선하면서 학점제 도입을 준비하겠다며 학점제가 도입되면 우리 교육의 혁신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주 강릉간 철도가 내달 22일 공식 개통됩니다. 이로써 서울에서 강릉까지 약 2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120km 구간에 6개 역사를 건설한 이번 사업은 3조 7천억 원을 들여 5년 6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최장 길이의 대관령 터널을 비롯해 전 구간의 63%가 터널로 구성되는 이번 사업은 무엇보다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며 많은 국민이 평창 동계올림픽 관람에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강릉 간 KTX 열차표 예매는 오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세계적인 관광지 인도네시아 발리 섬의 화산 분화가 본격화하면서 여행객 약 5만 9천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현지 공항 측에 따르면 27일 오전부터 공항 운영이 일시 중단되고 445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발리 화산은 지난 25일부터 4차례에 걸쳐 분화했습니다. 특히 상공 3,000m까지 연기 기둥이 치솟고 있어 항공편 결항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재난당국은 화산 분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던 지난 9월부터 분화구 주변 주민을 대피시켰다며 당장 대규모 분화가 일어날 상황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21세기 포럼 문화재단이 제12회 기동문화 대상 문화예술 부문에 서예 한문연구원장 여운부 장로, 교육부문에 장대현 학교장 임창호 목사, 봉사부문에 부산 가정법원 천종호 부장판사, 목회부문에 포도원교회 김문은 목사를 선정했습니다. 시상식은 다음 달 14일 부산 동서대에서 열립니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 28일 저녁 7시 서초구 방배동 크로스로드 890에서 수감자 자녀를 위한 후원음악회를 엽니다. 은혜로운 동행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부모의 수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지원하고 관심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가 12월 2일과 3일 양일간 자살 유가족 수련회를 엽니다.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이들을 위한 위로 행사가 마련됩니다. 또 경기 도자박물관 견학과 정원산책, 성찬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가 12월 1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특별 심포지엄을 엽니다. 해방 후 한국 정치와 기독교인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선 서울신대 박명수 교수, 총신대 박용규 교수 등 주요 신학대 역사학자들이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